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3월 23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1% 하락, 코스닥도 마찬가지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장부 초반에 이제 상승을 좀 하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밀어내렸고요. 또 이제 외국인 매물이 쏟아졌고 오늘은 기관까지 같이 매도를 좀 했습니다. 증시가 또 왜 이렇게 하락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환율도 안정되었고 지금 채권 금리가 좀 많이 안정화되었거든요. 생각보다 지금 1.63%죠. 네, 이 정도까지 하락을 좀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좀 버티는 듯 하면서 방금 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미국 증시라든지 이런 반등 추세가 보이지 않아요. 뭔가 지금 글로벌 증시 전부 다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요. 뭐 또 다른 소식이 있나요? 네.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지금 음봉을 좀 띄우고 있는데 또 코로나가 좋지 않은 건지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차트가 애매한 구간에서 이 음봉이 떴어요. 기분 나쁜 음봉이 떠버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방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양봉으로 이 음봉을 잡아먹거나 아니면 위로 올리지 못한다면 이 121선까지도 가능한 구간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렴 구간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기분 나쁜 음봉을 띄운다면 좋지 않네요. 일단 2000선으로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를. 어떻게 될런지 일단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좀 좋은 자리를 코스피보다 만들다가 오늘도 이제 좀 눌렸는데요. 다행인 것은 아직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네, V자로 반등을 좀 강하게 했었고 그리고 그에 비해서 조정을 많이 받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라인에서 뭐 21선을 딛던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N자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또한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던졌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관이 중간중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도 또한 같이 이렇게 매수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괜찮지만 전체적인 증시가 좋지 않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채권금리가 안정화되고 있는데 또 왜 이런 식으로 증시 자체가 내려가는지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채권금리가 좀 안정화되었는데 미국 증시도 선물은 좀 내리고 있지만 혹시 모르죠. 또 다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제는 이제 나스닥과 다우가 올랐음에도 국내 증시가 이렇게 좋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고요. 증시는 요 정도로 보고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11,800원으로 네, 어제보다 이제 100원 내려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일봉상으로 확실히 네, 잘 버팁니다. 지금 오늘 이제 공매도와 대차 잔고를 먼저 보자면요.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는 또 162만 주 정도로 네, 조금 증가했고요. 근데 이제 3월 18일자 기준으로 해서 확실히 공매도를 많이 늘렸습니다. 많이 늘렸고 거기에 추가로 두산중공업의 대차 잔고까지 많이 다시 늘려놨습니다.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돌아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74만 주로 이렇게 막 늘려놨고요. 이렇게 또 신용의 뭐 공매도와 대차 잔고를 늘리면서 주가를 막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확실히 매수하려는 반대 세력이 있었고요. 그 세력에 따라 주가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거래원을 보시면 항상 이제 이 한국증권이 주로 두산중공업을 끌어내릴 때 매도 포지션과 매수 포지션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 같고요. 결국엔 얘가 자꾸 공매도 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UBS와 함께 움직이는 것 같고 이 증권사 계속 공매도 치고 하면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주가를 어느 정도 끌어내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추측이 들어요. 그리고 NH증권은 계속 이제 연기금이 이용하는 증권사인 것 같고요. NH가 매수로 들어왔을 때 계속 연기금이 매수로 들어온다는 점. 오늘도 이렇게 13만 5천 주가 들어왔고요. 지금 이제 8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계속 이제 10만 주 언저리에서 네, 이렇게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어느 정도 목표를 가지고 며칠까지 몇 주를 사겠다, 금액 얼마를 사겠다라고 좀 정해놓은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10만 주 정도로 딱 정해놓고 매일매일 사 모아가는 것 같고요. 계속 사갈 것 같네요. 지금 추세로 보았을 때는. 대신에 이제 외국인이 자꾸 이렇게 매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매수를 하다가 자꾸 매도를 하는데, 오늘 특히 주목을 좀 해야 될 점이, 메인 당일을 보시면 196만 주를 던졌어요. 그래서 보유율이 10.1%로 감소를 해버렸습니다. 어제 제가 밤늦게 이제 공시를 좀 했죠. 네, 공지를 좀 했는데, 그 공지 내용은 이제 원래는 삼자 배정 유상증자가 이제 두산중공업의 주식을 삼자 배정 유상증자로 받게 되죠. 4,700만 주였나요? 그걸 받는데, 그게 이제 합병과는 별개였습니다. 그래서 합병 신주와는 별개로 4,700만 주를 발행해서 두산으로 넘겨서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합병 신주 6,700만 주가 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4월 14일에 발행이 되는 거고, 얘는 7월 21일에 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날에 발행이 되고, 얘는 이제 보호예수 1년이라 2022년 4월 14일까지 보호예수 기간입니다. 그 보호예수가 풀리더라도 대주주 지분이기 때문에 뭐 나올 걱정은 없는 것 같고, 그럼 이제 문제가 이렇게 6,700만 주가 고스란히 신주로 발행이 된다는 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물량이 많이 풀릴 수 있고요. 두산인프라코아 대주주를 보시면 두산중공업이 35% 정도, 연기금이 한 7% 정도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 뭐 합쳐서 한 50% 이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외국인이 지금 이전에도 유상증자 1.2주를 했을 때 신주 발행 전에 이렇게 크게 매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장이 끝나고 나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또 뭔가 일을 꾸미고 있어요. 네, 이렇게 매도를 해버리고 또 한번 이제 두산인프라코아를 통해서 합병 신주를 노리는 것 같고요. 그 주가를 이제는 좀 그만 장난쳤으면 좋겠습니다. UBS 특히 한국증권 그 두 가지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주가를 끌어내린 게 이제 계획적인 것인지 뭐 의도적인 것인지 뭐 모르겠습니다. 결국엔 아무도 알 수가 없고요. 확실히 매일 매도를 번갈아 가면서 한다는 점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특히나 이제 매도에 나왔을 때 주가가 계속 내려간다는 점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만합니다. 아무튼 어제 공지드린 내용 계속 얘기를 드리면요. 이렇게 신주 발행이 총 그러면 1억 1,500만 주 정도가 발행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주가 기준에서 시가총이 거의 1조 3천억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두산중공업이 현 시가가 4조 한 4천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신주가 다 발행이 된다면 지금 주가에서도 무려 시총이 6조에 가까워지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제 2만원, 2만 1천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가 버리게 된다면 총 주식수가 거의 5억 주기 때문에 나중에 다 발행이 되면 10억 10조 5천억이 됩니다. 시총이. 상당히 밸류에이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옛날 주가를 생각하시고 막 5만원, 뭐 6만원, 10만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왜냐, 지금 이제 이 주식이 다 발행이 되고 나면 무려 5억 주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10만원을 가게 되면 거의 시총이 50조가 됩니다. 50조. 두산중공업이 50조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제 순이익이 네, 한 3, 4조 정도는 네, 뭐 2, 3조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 정도까지는 네,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이전에 17조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고 했죠. 네, 그래서 10조 정도까지는 뭐 노려볼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좋게 흘러간다면. 그래서 일단 저는 합병 신주가 발행될 때까지는 좀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식으로 외국인이 또 뭔가 작업을 치고 있습니다. 196만 주 매도를 했고 결국에는 이제 두산인프라코아를 통해서 들어오겠다라는 말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짓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궁금한 점이, 두산 인프라코아 지분을 두산중공업이 이제 35%를 가지고 있죠. 이 지분을 이제 전량 현대중공업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근데 합병 신주 발행을 보면 6,700만 주입니다. 지금 이게 두산 인프라코아 주식이 총 2억 1,600만 주인가요? 네,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인적 분할 비율 0.68%를 곱해서 떼버리고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0.47%를 곱해서 나온 게 이제 6,700만 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두산중공업의 이 퍼센트에 의해서 이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6,700만 주에서 비중이 나올 텐데요. 그럼 이게 나중에 합병신주가 발행이 되고 나면 두산중공업의 지분인지, 네, 그럼 자사주를 가지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대인프라코아죠. 네, 현대인프라코아 쪽으로 되는 것인지, 저는 이쪽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자사주가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주식 수가 많아지니까 뭐 자사주 소각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한번 뭐 보겠습니다. 일단 원래는 이제 이런 자사주를 이제 두산 쪽으로 넘겨준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좀 별개로 진행을 하는 것 같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제 네 두산중공업이 주식 수가 많아지는 것은 썩 막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재무 개선이 우선이죠. 그래서 기사 하나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좋은 기사가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부채가 줄어드는 두산중공업 올 상반기 더 좋아질 것,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의 재무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다. 올해부터 이제 두산인프라코아 투자 부문을 흡수를 했고 두산퓨얼셀 자회사로 편입을 시키는 등 지배 구조가 대폭 바뀐다. 그래서 뭐 이렇게 풍력 수소 사업, 신사업 위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수익을 낼 방침이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두산중공업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두산중공업 지난해 부채 비율이 222%라고 합니다. 이 19년 대비 230.1% 대비 약 8%의 감소세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2020년 3분기 보고서를 보면 부채 비율이 330%입니다. 그래서 330%에서 지금 222%로 연말에 개선을 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 차입금이 이제 4조 7천억으로 2019년 대비 뭐 별로 줄어들진 않았지만 회사채 규모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 위험도가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지난해 말 1조 3천억이었던 회사채를 상환하거나 단기 차입금으로 전환을 해서 회사채 규모가 이제 1천억 정도로 거의 1조 2천억이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달부터는 두산중공업이 두산 퓨얼셀 지분을 전량 현물 출자로 받았고 이걸로 이제 두산중공업 주식을 두산으로 4,700만 주를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금액을 5,442억 원에 대한 금액을 이제 받게 된 거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두산중공업의 부채 비율이 더 낮아질 것으로 관측이 된다. 그래서 200% 밑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200% 밑으로 가서 뭐 100몇 프로면 거의 정상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두산중공업 재무 개선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그룹에 매각한 부산인프라코아 매각 대금까지 들어오면 올해부터는 재무 구조가 눈에 띄게 좋아질 전망이다. 아주 좋은 기사죠. 네. 그래서 이제 기업 결합 심사를 고려해서 올 하반기 중에 매각 대금을 받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3조 자구안을 마무리를 하고 그 금액으로 뭐 부채 뭐 상환을 하든지 뭐 재무 개선을 더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가 네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밥켓도 올해 영업이익이 4,600억대를 기록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산인프라코아가 좀 빠져나갔지만 원래 진짜 알짜 기업은 두산밥켓이었습니다. 그래서 두산밥켓을 낀 두산중공업이 상당히 네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해 상용화 목표인 가스터빈과 그 다음에 복합 화력 시장, 그 다음에 뭐 LNG, 네 LNG 관련 터빈도 있고요.
고소익 H급 뭐 OEM GT 생산 및 서비스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산 퓨얼셀과 같이 수소 사업도 진행을 하고요. 수소 에카 플랜트도 건설 중이고 하니까 점점 이제 두산중공업이 사업 이 분야도 넓어지고 애물단지이던 두산건설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두산건설 재무제표를 보시면 뭐 전자공시 들어가셔서 두산건설 치시면 나오는데요. 부채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부채가 많이 줄었고요. 어, 순이익과 뭐 영업이익이 좀 좋지 않게 나왔지만 지금 부채가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곧 정상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에서도 이제 많이 이 수주를, 건설 수주를 받는 것 같고, 계속해서 이제 미분양되었던 아파트가 다 분양이 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 제가 제일 이제 어떤 주식을 사는 게 좋냐라고 이제 제 채널에 대문짝만하게 이제 영상을 올려놨는데요. 제일 좋은 건 이제 성장률이 높고 주가가 낮은 애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 고르는 게 좋은데요. 사실 이제 두산중공업은 이렇게 갈 때까지 갔다가 아주 좋게 진행이 되었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좋지 않게 성장률도 떨어지면서 주가도 떨어지는 이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신사업을 개편을 하면서 성장률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고요. 네, 주가는 여전히 낮지만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재무 개선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가도 반응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딱 매수하기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뭐 합병이 되지 않는 거 뭐 그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딱히 생각나는 거 없습니다. 지금 이미 두산중공업이 이미 두드려 맞을 대로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뭐 신주가 발행이 되었을 때 좀 주식수가 많다는 점 그게 이제 좀 걸리긴 하는데요. 뭐 자사주 소각을 하던지 뭐 그런 식으로 좀 뭐 두산 그룹 쪽에서도 좀 그런 많은 주식수에 대해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일단은 합병 신주가 발행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저는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산인프라코아를 통해서 유입되는 주식수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두산중공업의 현물을 팔아버리고 두산인프라코아를 매수를 해서 그쪽으로 타고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이제 타고 들어왔을 때 두산중공업 주가가 높아져 있으면 좋겠죠. 한 가지 이제 더 짚고 넘어갈 점이 있는데요. 두산중공업의 공시를 보시면 합병 공시를 좀 보시면요. 잠깐만요. 자, 이걸 제가 찾아왔는데, 여기 공시에 잘 보시면, 주식 매수 청구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매수 예정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산중공업 11,447원, 두산인프라코아 8,224원. 이게 이제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제 합병을 찬성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금액을 돌려주겠다. 두산인프로코아 같은 경우는 8,224원을 잡았고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11,447원에 내가 사겠다. 회사에서 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가격을 이만큼 보장을 해준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11,800원입니다. 뭐 400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주가가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1,700원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5일선을 지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주가에서 내려가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연기금 매수가 붙으면서 주가가 많이 내려가지 않는 것 같고 거래가 좀 죽긴 했지만 뭐 21선 갔다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이 5일선과 60일선 사이를 이렇게 며칠 더 기거나 아니면 내일 바로 이렇게 올라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60일선 위로 좀 돌파를 하면서 월봉상으로도 이 60월봉선을 넘어서 마무리를 좀 할 것 같습니다. 3월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미 우리는 선제적으로 좀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분할 매수 접근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도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자, 이제 두산중공업이 3월간의 월봉을 끝내고 양봉을 띄었습니다. 기분 좋게 띄었고 거래량이 이제 아직 좀 더 남았지만 뭐 이제 뭐 2월 달이나 2월 달보다 조금 높게 마무리해서 끝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락 거래량이 죽다가 서서히 이제 양봉으로 전환을 하면서 늘어나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하는 그런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이제 외국인이 오늘 200만 주 가까이 매도를 했는데요. 내일도 이제 연기금 매수가 계속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금액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잘 버티고 있다.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두산중공업은 네, 꾸준히 계속 가져가겠습니다. 지금 합병신주가 발행될 때까지 그래도 한 14,000원, 5,000원까지는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 다다음 달 해서 바짝 올렸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증시가 왜 이렇게 또 이렇게 내려가는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채권 시장이 좀 내려가긴 하는데, 한번 추세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렇게 증시가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두산중공업은 이전과 다르게 잘 버티고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을 하도록 합시다. 네, 두산중공업 서서히 위로 자리를 좀 잡는 것 같고요. 음봉으로 마무리를 좀 했지만 결국에는 버텼다는 거에 네, 많은 매물에도 버텼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